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달래줄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달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줄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줄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달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고 오늘 네. 우리 게스트가 네. 있어요. 진짜요? 네. 소개시켜주세요. 어떤 분이에요? 네, 오늘 네. 종훈님께서 저희 네. 달래줄래 팟캐스트를 찾아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훈님. 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네. 종훈님 소개를 네. 제 관점에서 조금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훈님과 저는 이제 달래 스터디 커뮤니티에 네. 리트코드 스터디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초대 기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일기에 참여해주신 굉장히 소수의 인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지금은 이제 커져가지고 한 기수당 거의 막 100명을 넘게 뽑아요. 한 기수에 100명이요?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 20명도 안 됐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시고, 근데 그냥 그 중에서 한 분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런 저희의 스터디의 목표는 그 리트코드에서 그 블라인드 75라고 이렇게 리트코드 문제 중에서도 코딩 테스트의 단골로 나오는 그런 문제의 모음이 있어요. 그 75문제를 15주 동안 매주 5문제씩 다 풀어야지, 그러니까 다 푸는 게 목표인 이제 그런 스터디 그룹이에요. 근데 딱 들어도 좀 빡세지 않아요? 네, 들어도 벌써 토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7기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400명, 500명 정도 이제 분들이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0문제 이상을 푸신 분들께 저희가 나무 등급을 드리거든요. 안에 이제 이렇게 수료증 개념도 있고, 이렇게 70문제 이상, 60문제 이상, 50문제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등업하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게임적인 요소를 이제 넣었죠. 그래서 70문제 이상이 나무 등급인데, 거기 여태까지 20명밖에 없어요. 7기까지 통틀어서 20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 계신 이제 한 분이고요. 상위 5%. 네. 다이아몬드 등급이네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되죠. 게임으로 치면 이제 그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두셨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달래 스터디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참여자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후기를 남겨주신 그런 분위기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디스코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돼요. 그 1기 진행하는 동안. 그래서 제가 같은 거 이제 메시지 올리면 가장 반응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가장 이렇게 리액션이 좋았던, 그래서 되게 함께 할 때 되게 좋았던, 고마웠던 그런 멤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 링크드인 통해서 이제 이직 소식한 거를 제가 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죠. 저희 이렇게 스터디에 오신 분이 이렇게 취업을 하시든 이직을 하시든 이제 그런 개인적인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실 때가 제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는 종훈님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딱 듣기만 해도 되게 열정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종훈님에 대해서 더 오늘 처음 뵙지만 빨리 더 많이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 청취자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종훈님이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까지 달래님께서 소개해주신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달래님께서 너무 좋게 기억을 해주시고 좋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달래님하고 스터디 진행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정말 재밌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사실 이제 뭐 나무 등급이라든지 첫 후기를 남겼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번에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또 알게 돼서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등급제 이런 거는 이제 1기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좀 이제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저희는 그 참여자 후기로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후기 중에서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등급제를 넣으면 어때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고 이제 멤버들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한 나중에 들어온 거긴 해요. 예, 그래서 정우님이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예. 네. 네. 그래도 뭐 나머지는 진짜 맞아요. 정우님의 그런 굉장히 그런 스터디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던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어떤 일을 하든 그 한 가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다른 쪽을 대하는 자세도 비슷할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신뢰하는 분이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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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종우님 모시고서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직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시점에 어떤 계기로 이직을 하셨는지 좀 가볍게 여쭤봐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올리브영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올리브영에서 지금 US 커머스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원 스쿼드를 맡고 있고요. 올리브영에서는 사실 이제 글로벌몰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또 준비하는 게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를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제 5월 29일 날 이제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29일. 2주 좀 넘게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우님. 아닙니다. 열심히 만들어 놓고 이제 QA도 거친 상태이고 이제 서비스 런칭 기다리면서 이제 서비스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보통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떤 데는 서비스 막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막 전날까지도 막 이렇게 막 밤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더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이제 드네요. 예. 그리고 되게 요즘 뭐 요즘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예요? 이렇게 그런 뭐랄까 이렇게 한국 열풍? 예, 이렇게 K 열풍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타이밍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영 하면 다 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막 올리브영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자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비슷한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돈을 쓰는 것보다 이런 올리브영과 같은 이런 뭐랄까 뭐라 어떻게 분류되죠? 약국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정우님 좋은 표현 알려주세요. 그 올리브영을 리테일몰, 뭐 하여튼 그런 데 와서 더 많이 돈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쓰고 간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뭐 이렇게 더 온라인 몰을 만들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미 쪽,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상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네. 있던 글로벌몰이라는 서비스를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오픈하는 거는 그 LA에 이제 현지 매장을 또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몰도 같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냥 글로벌 몰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예, 특정 타겟을 예, 세계 어디에서나 들어올 수 있는, 그다음에 이거는 좀 그 미국에 특화된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걸 좀 한 그런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아무튼 네, 종우님 현재 하고 있는 일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뭐 이직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 내용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예, 예전에 이제 다른 기업에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올리브영으로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이직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원래는 그 대전이라는 지방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핀테크 스타트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특성상 이제 회사가 항상 안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정함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완전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월급만 이제 제대로 꼬박꼬박 나온다면 좀 스테이를 하고 싶었는데 좀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이제 좀 불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퇴사를 선언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이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선언하고 이직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면 좋겠지만 이제 월급이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들려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스테이 하고 싶었지만 선언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거 그냥 딱 마음 편하게 딱 정리하고서 집중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신 거구나. 맞습니다. 그럼 휴직 기간은 좀 가져셨던 거예요? 그 올리브영 들어가시기 전에? 약간 한 2달 정도 가지기는 했었는데 이게 또 뭐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올리브영이 저한테는 처음으로 지원한 회사였거든요. 퇴사 후에. 그래서 처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게 또 마침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한 번에 이제 또 붙어버려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휴직 기간을. 운명의 회사네요.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좀 다음 회사 좀 정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세웠던 이제 기준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불안정함을 좀 겪었다 보니까 다음 회사는 무조건 큰 회사로 가야겠다. 더 이상 불안정한 거는 겪고 싶지 않다. 요게 조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좀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만드는 팀에 참여하고 싶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니즈였고 좀 세 번째가 가능하면 이제 글로벌한 기업에 좀 가보고 싶다. 요게 있었는데 마치 올리브영에서 글로벌 파트가 열려 있길래 빠르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성공하셨네요. 다 큰 회사로 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글로벌 회사, 세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잘 들어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달래님과의 이제 알고리즘 스터디도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취업과 관련돼서 이제 물론 알고리즘 스터디이긴 하지만 글로벌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달래님 스터디에 참여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글로벌한 기업이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국에서 글로벌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봤었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면접 볼 때 혹시 영어 관련한 그런 면접도 있었나요? 영어 관련 이제 면접은 다행히도 없었는데 그런 이제 썰이 좀 돌더라고요. 인터넷에 막 이제 후기 글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네. 영어 면접은 따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올리브영에 지원하실 다른 분이 있다고 하면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뭐 종우님이 겸손하게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뭐 결과론적인 거고 뭐 올리브 영 말고도 여러 회사에 많이 이제 지원하시고 여러 이런 채용 프로세스를 거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조금 공유해 주시면, 특히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사실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을 간다는 건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에서 일을 했었고,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항상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대기업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한 번 내려가면 이제 다시 못 올라온다고, 이런 얘기를 저는 되게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직접 스타트업에서 올라와 본 적은 없지만 주변 얘기를 듣고 이게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예. 종우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준 포인트가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DM 같은 걸로 질문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또 서울에 있던 스타트업도 아니고 지방에 있던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자면, 이게 참 어려운 답변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운도 많이 따라야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올리브영에 지금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이전 회사들은 사실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와서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냥 이제 주변에 대전 지역에 있는 이제 공고가 열리면 그냥 거기에 지원해서 그냥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력서가 진짜 제대로 된 이력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좀 나를 시장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회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알고리즘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오만했던 건데, 알고리즘 테스트도 이게 왜 필요할까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실제 업무에 있어서 물론 알고리즘을 더 알면 더 좋은 로직을 짜거나 할 수 있겠지만, 이 알고리즘 테스트가 실제적으로 업무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닐 텐데 이거를 왜 굳이 이제 면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나를 뽑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저를 이제 좋은 개발자인지 좋지 않은 개발자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최소 이제 요구사항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이직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대강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력서 쓰는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시장에서 나를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이런 뭐 자기 마케팅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또 개선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런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튼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채용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코딩 테스트가 필수로 있다면 그거는 뭐 내가 선택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의 중요성도 많이 이제 깨달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종우님처럼 뭐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이든 그 지방 얘기 잘하셨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그 스터디 때 유일하게 지방에서 참여하신 분이었거든요. 워낙 서울에 사람이 많아, 일단 한국은. 그쵸? 그때 모임이 되게 글로벌했었어요. 그 1기가.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글로벌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의 지방에서는 종우님이 유일했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기업으로 바로 점프하실 줄은 저는 이제 상상도 사실은 이제 못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나는 스타트업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대기업 같은데 못 갈 거야. 아니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좀 조언이나 이런 거 없으실까요?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거에 집중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것들. 예. 예, 사실 저도 이제 성장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언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좀 지방에 있는 분들은, 나는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이랑 조금 이제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기본적으로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서울이라고 해서 거기서 뭔가 특별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나 스스로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이제 기술 스택이 있다면 그 기술 스택을 실제로 도입을 해봐서 실제 사용을 해보고 그걸로 이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회사에서 안 하니까 나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해. 여기에 조금 한계에 부딪혀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한계를 좀 부셔볼 수 있는 도전을 일단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느낀 건 아무래도 이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봤을 때 저는 이제 서울에 계신 이제 뭐 특히 대기업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뒤쳐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뒤쳐져 있는 거를 인지를 했으니까 그 뒤쳐진 거를 잡기 위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때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왔을 때,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거는 이제 서울에서 볼 거잖아요. 올리브영 이제 면접 볼 때도 아마 서울로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 연고가 서울에 없으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연고가 있으신가? 아니면은 여기에 뭐 방을 잡고서 뭐 며칠간 합숙을 하면서 스터디를 하시고 면접을 보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고,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사실 저는 본가가 그 대전은 아니고 본가는 사실 경기도이긴 했거든요. 경기도인데 그렇구나. 학교가 이제 대전이라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눌러 앉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아무래도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도에 있긴 했지만,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최종 면접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갔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하루만 이제 왔다 갔다 했으면 됐었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면접 과정이 좀 있었을 텐데 요새 막 AI 핫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면접 과정에서 이제 막 AI 관련해서 활용도를 물어보는 뭐 그런 내용도 있었다 없었다 막 그런 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직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에서 그 AI 관련된 그런 질문, 뭐 면접 그런 내용이 있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작년 6월쯤에 이제 이직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딱 클로드 코드랑 이제 제미나이 CL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나왔을 때라서 면접 자체에서 맞습니다. AI 자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면접에서는 조금 알고리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 사람이 CS 지식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봐도 그게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AI 시대인데 이 사람이 AI와 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에서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면접 프로세스 과정에서 AI 관련된 거를 질문하는 곳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종우님, 그리고 종우님 보면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요즘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시장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
뭐 요거랑 뭐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뭐 시장에서 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좀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냥 뭐 회사에도 좋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회사 밖에서도 충분히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내가 겪지 않은 것들을 이제 또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금 새로운 분을 좀 만나는 그런 기회로 저는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사례로 이제 달리는 모임도 그런 사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이제 글로벌 이직 준비하는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해외 관련된 경험들을 좀 들어볼 수 있었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는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자기 PR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제 종우님이 그냥 커뮤니티 활동을 그냥 뭐랄까 그냥 평범한 멤버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외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연사로도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발표 같은 것도 하시고, 예, 그래서 저는 종우님에 대한 매력을 더 높게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종우님을 이제 채용하는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커뮤니티에서 대외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저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발표 기회를 얻는 거는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뭐 경험했던 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기회인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달래님 모임 말고도 뭐 다른 활동, 커뮤니티 활동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는 지금은 KDevCon이라는 커뮤니티를 가장 메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 커뮤니티에서 메인으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사실 대전 지방에는 딱히 커뮤니티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좀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개인 커뮤니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나서 뭐 특별한 활동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제 모가코 정도 이제 사람들 모여서 같이 코딩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다른 커뮤니티들처럼 뭔가 연사들도 모셔서 개발자 행사도 하고 뭐 요런 이제 뭔가 행사를 열어보자, 컨퍼런스를 열어보자 이런 니즈가 있었어서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맞는 분들이 좀 모여서 같이 이제 행사를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알게 된 이제 이 누구를 컨택할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대전이 세종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세종 지방에 AWS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좀 컨택을 해서 이제 좀 발표 가능하신가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좀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분과 이제 행사도 운영하고 이제 몇 번을 이제 만남을 좀 거치다 보니까 그 분이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조인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금의 KDevCon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KDevCon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KDevCon은 물론 대전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긴 했지만 이제 지금은 서울을 메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지금은 이제 좀 주니어 개발자 아니면 중니어 정도 이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를 열어서 이제 개발자 경험을 좀 공유해주기도 하고 이제 뭐 인사이트나 그런 것들도 공유를 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모임이고 커뮤니티인데 그 안에서 저는 좀 스터디를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스템 디자인 스터디 요거를 조금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여러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K데브콘은 이제 뭐 다른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가 많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벤더 종속성이 없는 이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보통 보면 무슨 뭐 안드로이드 모임, 하여튼 iOS 모임, 아니면은 AWS 사용자 모임, 이렇게 좀 어떤 내가 좋아하는 기술에 조금 편향된 이런 커뮤니티가 많은 것 같네요. 그걸 나는 그 인식도 못 하고 있었어. 종훈이 이제 얘기해주기 전까지. 근데 약간 나라 종속이 있는 것 같네요. 뭔가 K 딱 앞에 붙어 있으니까. K 컬처에 편승하겠다는. 글로벌로 나가긴 좀 어렵겠네. 그러면 주로 이렇게 오프라인 쪽 많이 활동을 좀 하시나요? 그 아까 스터디 같은 거. 네. 네, 오프라인 위주로 좀 많이 활동을 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슈도 있고, 뭔가 온라인으로 하면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분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헤어지고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것 같아서,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뭐 행사나, 뭐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보통 어디서 모이게 돼요? 보통 스터디룸, 이나 컨퍼런스룸 같은 거를 조금 대관을 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참가비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 맞습니다. 네, 비용. 참가비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기업 같은 데서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참가비를 내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무료로 이제 같이 즐겼으면 좋겠지만, 이게 노쇼 이슈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 다른 뭐 스터디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도 소개시켜 주실 거 없으신가요? 저는 그 개인 여가 시간에 많은 시간을 좀 오픈소스에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저는 또 오픈소스 기업 모임이라는 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시네요. 오픈소스 기업 모임은 어떤 모임인 거예요?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픈소스 기업 모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오픈소스 기여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오픈소스 기여가 뭐 엄청 거창한 것을 기여하지만은 또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것부터 이제 기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번도 기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기여를 해도 될까라는 그 장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기여를 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 멘토로 참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개발은 오래 해왔지만 오픈소스 활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오픈소스 하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되게 작심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참여해보면 저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오프라인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도 있어서 뭐 해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오픈소스 기업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줄리님 저기 들어가요.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은데요. 달래님 스터디도 지금 아까 보면서 그렇게 해야죠. 할 게 많고 종훈님만큼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아서 고민이 많네요. 근데 우리 뭐 얘기 나온 김에 종훈님한테 오픈 소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오픈 소스에 기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또 의외로
그렇게 활발하게 기여하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우님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발자들이 보통 오픈 소스에 대한 이제 꿈과 로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여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첫 스타트가 어려운 거지. 한번 스타트를 끊으면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쉽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기여 모임에서 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 오픈소스의 매력은 또 회사 업무와 다른 주제의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기여를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AI라는 프로젝트에 조금 집중적으로 기여를 했고, 올해는 오픈 JDK, 자바 쪽에 이제 기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AI는 비교적 좀 젊은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오픈 JDK는 뭐랄까 굉장히 나름 고인물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방향이 그렇게 됐나요? AI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셨나요? 사실 작년에 이제 스프링 AI를 이제 집중적으로 기여를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AI가 요즘에 붐이다 보니까 대세이고 트렌드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도 AI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요거를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스프링 쪽에 이제 AI 프로젝트가 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쪽은 새로 생긴 프로젝트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이제 뭐 PR이 생기고 그거를 머지해주고 요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고 좀 요 스프링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 이제 자바의 랭체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LMM API들이 많은데 요거를 어떻게 우리 서비스에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프로젝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서 API 연동하는 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스프링 AI GitHub 그 리포 열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정우님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상당히 위에 계시네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열심히 기여를 해가지고 기회가 돼서 이제 탑 컨트리뷰터로 들어가서 GitHub 메인 페이지에 뜨기는 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데 탑 컨트리뷰터라는 게 확실히 뭐인 거예요? 그냥 컨트리뷰터 중에서 최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뭐 이게 딱 정해진 개념은 아니기는 한데 그 GitHub 프로젝트의 우측 하단면에 보시면 보통 이제 상위 기여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프로젝트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얼굴 뜨는 사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여자의 얼굴이 다 뜰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얼굴이 뜨려고 하면은 이제 뭐 한 상위 한 15명 안에는 기여 순으로 돼야지 거기 얼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종우님 거를 저기 GitHub에 이제 그 인사이트에 들어가 저는 이제 보통 보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네, 지금 그 3,000줄 이상을 이제 기여를 하셨어요. 네, 프로젝트에. 네. 대단하네요. 그렇군요. 스프링 AI를 하다가 그래서 어쩌다가 다시 그러니까 거길 계속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픈 JDK로 이제 뛰어드셨어요. 여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훨씬. 그 오픈 JDK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스프링 AI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아무래도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이긴 하거든요. 오픈 소스이지만 이게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정식 버전으로 이제 1.0이라는 이제 태그가 달리면서 이제 정식 릴리즈가 되니까 프로젝트가 좀 보수적으로 변경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AI 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는 이제 천천히 가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또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알아볼까? 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에 좀 기여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스프링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자바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가장 딥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바라는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튼 JDK니까 훨씬 더 뭐랄까 사용자보다는 이 언어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컴퓨터에 가까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 보셨나요? 그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픈 JDK 안에 뭐 무슨 뭐 가비지 컬렉터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뭐 어떤 것들 좀 접해 보셨어요?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오픈 JDK라는 프로젝트 안에도 정말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핫스팟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상 이제 표준 VM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오픈 JDK에 기여를 하기 전에 자바가 어떤 언어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핫스팟을 이제 알아가 보다 보니까 이 C++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C++로 되어 있는 그 이제 컴파일러 영역을 지금은 이제 기여를 해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픈소스 말씀하세요. 줄리님 먼저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오픈소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무하고 또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업무하기도 벅찬데 그 오픈소스에 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이제 에너지도 이제 나눠지고 또 되게 시간 내기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이제 할애를 하고 그리고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지 매니징? 그게 궁금해요.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님만의 생각하는 그런 노하우, 방법,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계속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게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거는 이제 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뭐 언제까지 뭐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슈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 이슈를 찾으면 보통 이제 오픈소스에 메인테이너들이 있거든요. 그 메인테이너들이랑 나는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요 의견을 맞추는 과정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맞춘 후에 이제 개발을 진행하면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시간을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내가 가능한 선에서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저는 이제 자바를 안 쓴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한국에서 주로 자바를 쓰고 한국을 떠난 이후로는 이제 자바를 안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자바가 이제 오라클에 인수가 되고, 그쵸? 예,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오라클에 인수가 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오라클에서 JDK를 만들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오픈 소스 커뮤니티랑. 그래서 이제 오픈 JDK가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오픈 JDK 쪽에서 이렇게 뭐 스펙이나 표준이나 이런 거를 다 좀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오라클이 이렇게 지금 그림이 어떤가요? 그냥 궁금해서 전반적인 자바의 생태계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가 조금 갑자기 궁금하네요. 제가 아는 버전에서는 이제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라이센스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오픈 JDK가 표준이 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 표준 안에서 뭐 오라클도 하나의 이제
배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직원분들이 오픈 JDK도 많이 기여를 해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표준은 오픈 JDK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네, 수많은 배포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픈 JDK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픈소스 쪽에서 이제 관련해서 스프링 AI도 하시고 이제 뭐 오픈 JDK 요새 집중을 하고 계신데 이제 올해는 이제 오픈 JDK 계속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나중에 또 새로운 쪽에 뭐 관심을 갖게 된다 하면은 어느 쪽에 좀 관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만약에 관심이 생기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기여하고 있는 그 오픈 JDK, 자바도 이제 굉장히 알아갈 부분들이 많고 공부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제 좀 얕은 레벨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기여를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냥 기여를 한다는 게 그냥 그 코드 수정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코드가 왜 필요하고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수정이라도 좀 그 안에서 얘가 왜 존재하게 됐지? 요거를 좀 많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공부할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당분간은 계속 자바를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에서도 자바로 개발하시는 거죠? 본 업무에서는 아쉽게도 코틀린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같은 JVM이라서 네, 뭐 자바 뭐랄까 JVM에서 올라가는 언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친척 같은 느낌이죠. 네네네. 네, 뭐 어거지로 관계 있다라고 하면 관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군요. 오케이. 저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AI가 발전되면서 조금 더 오픈소스에 기여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픈 JDK라는 프로젝트를 봤을 때도 이 큰 프로젝트를 사실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라는 부분이 정말 감이 잡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AI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도구로서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도 사실 이제 뭐 기존 방식에서는 이거를 누군가 나한테 물려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식을 이제 직접적으로 전수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가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어서 오픈소스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요새 AI 슬롭이라는 단어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AI로 그냥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자 요거에만 이제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냥 이 코드가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뭐 사실 가치 없는 코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소스에 들어오는 거를 기존 이제 메인테이너나 이제 컨트리뷰터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소스에 조금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시는 분이 있다면 AI는 도구로서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는 도구로만 활용하라.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정우님 말씀은 그 AI 가지고 기존 코드를 이해하거나 그쵸? 이제 그렇게 내가 배우는 용으로 주로 AI를 쓰고 내가 직접 기여할 때는 가급적 이제 AI를 쓰기보다는 직접 작업한 결과물을 이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코드 뭐 작성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AI를 활용해서 작성을 하는 것도 물론 괜찮기는 하지만 이 코드가 진짜 이제 내가 그 메인테이너라고 해야 할까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 그런 것들도 의사소통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AI 거쳐서 요 프로젝트에서 취약점 찾아서 개선해줘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네 그럼 PR을 올리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PR이 뭐 의미가 없는 PR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요즘 메인테이너들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피곤해요. 맞아요. 근데 의미 없는 PR이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PR을 만들어 올릴 거잖아요. 근데 의미 없는 PR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죠.
아, 있어요? AI가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척할 때도 있고, 그쵸. 근데 그 AI를 맹신하게 되면, 뭐 그게 내 의도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쵸?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저기 그런 기업 페이지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싶어. 그게 내 목적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된, 예. 그러니까 그 오픈소스라는 거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되게 커뮤니티에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 프로젝트의 기여자가 돼서 이거를 좀 어떻게 다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냥 AI한테 받는 그 결과물을 그대로 믿고 완전 맹신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 없이 그냥 PR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슈를 생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PR이 아닌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그렇죠. 네. 없는 이슈 만들어서 이제 이름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PR. 그렇죠. 없는 이슈를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이슈도 내가 AI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지금 이 이슈가 있는데 아니면은 뭐 저장소를 URL을 주고 나 이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다. 이 중에서 제일 내가 기여할 만한 이슈를 찾아가지고 PR을 작성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일단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그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이제 AI가 코드를 작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내가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검증한 척 이제 이렇게 나는 할 수가 있으니까 메인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처한 거죠. 왜냐면은 오픈 소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기여자들과 메인테이너들 간의 어떤 신뢰로 구축이 된 이런 생태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여자들의 선의를 이제 믿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PR을 읽어보거나 이제 구현을 읽어보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예. 그럼 메인테이너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들여가지고 코드 읽고 다 이해했는데 딱 결론이 그거야. 이거는 AI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버리면 메인테이너도 엄청 괴롭고, 그쵸? 그 기여한 사람도 시간 낭비한 거고 그냥 서로에게 안 좋은 이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죠. 예. 그래서 AI가 대신해서 PR을 리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네요.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전에서 그래요? 그 생각도 AI를 맹신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뭐 AI가 리뷰해주면 오케이요? 아니잖아요. 아니 1차적으로 뭐 그래도 한번 걸러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그 핵심 자체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잖아요. AI가 쓰고 그렇죠? AI가 검증해주고 이제 사람은 바깥에 있고 AI끼리 서로 그죠. 티키타카 하다가 이제 사라지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 기여물에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게 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기여자로서 내가 검증해야 될 거를 메인턴에 떠넘기면 안 돼요. 그 엄청 묻히기만 한 거예요. 보통 그런 PR은 문제를 메인턴에가 찾아서 이렇게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닫아버려. 아무 말 없이 닫아버려. 그러면 그것도 진짜 좌절스럽고 아니면은 대답이 없어요. 그럼 또 메인턴 이걸 또 닫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참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줄레님도 좀 오픈 소스 해봐야겠다. 이렇게 더 공감할 수 있게 지금 정호님은 좀 엄청 끄덕이면서 지금 어려워. 네. 더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느낌인데 저한텐. 근데 아까 정호님이 정말 잘 얘기했던 게 AI가 진입 장벽 낮춰주는 건 확실해요. 예전에는 정말 엄두도 못 듣던 이런 프로젝트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의지만 있다면. 근데 그 의지에 내가 뭘 하는지를 이해하겠다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아니고 그냥 막 진짜 몇 분 만에 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 말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 오픈소스를 대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줄리님, 우리 이제 시간이 네. 많이 이제 네. 돼가지고 또 종훈님 오늘 평일이어서 또 그 일도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네, 우리 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종훈님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추천해주고 싶으신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도 팟캐스트 이번에 준비하면서 조금 개인 스스로 좀 회고를 하다 보니까 좀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커뮤니티에서 조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많은 조언도 받고 인사이트도 얻고 이런 기회가 또 열리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많이 참여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도 많이 소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마무리를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그 좋은 두 가지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거 도전 많이 해보시라. 네. 그다음에 뭐 도전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단 이렇게 같이 도전하면 조금 도전이 더 용기도 나고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같이 도전해 나가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줄님. 오늘 뭐 종훈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그 오픈 소스 아직까지도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또 종훈님 좋은 값진 경험 오늘 공유해 주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좀 힘을 받아서 저도 언젠가 오픈 소스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언젠가만 언젠가 내일 당장? 언젠가 하면 안 된다. 데드라인은 정해놓고. 데드라인 정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보통 당장 해야 되더라고요. 네, 딱 해야겠다라고 딱 그 동기부여 딱 받았을 때 그런 생각 들었을 때 이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픈 소스 하면은 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으면은 막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오픈 소스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오픈 JDK? 저는 막 벌써부터 머리에 쥐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혹시 뭐 피클볼이라던가 농구 뭐 이런 오픈 소스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것도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내가 관심 있어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그래서 업무에서 사용되는 거를 기여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친숙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그런 것부터 가볍게 좀 시작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종훈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도 업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뚱맞게 내 뭐 취미나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그냥 뭐 어떤 언어로 개발하든 요즘 오픈 소스 안 쓰고 만드는 거 어디 있어요? 다 뭐 밑바닥부터 만드는 거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노드로 뭐 프로젝트 하고 있어. 그럼 패키지.json 열어보세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디펜던시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을걸요? 예. 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 API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나의 갈증부터 시작을 해야지 조금 더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그랬었어요. 내가 이제 뭐 같은 거 쓰다가 내가 버그가 있어. 처음으로는 일단은 이제 버그 리포트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고쳐져. 그럼 내가 이제 내가 내 등이 가려워서 거기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라이브러리 쓰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더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더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버그 이슈 리포트 작성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직접 고친다. 그 마음가짐을 갖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나도 이 큰 이 생태계 안에 하나의 그냥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런 마인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이거 하나의 어떤 티끌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뭐 종우님이 그런 오픈 소스 기여에 대한 이런 인사이트를 좀 나눠주셨는데 나중에 한번 이거 주제로 합시다, 줄레님. 그래서 그때 또 종우님 한번 초대해서 주제 자체를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 오픈 소스로 해서 한번 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달래줄레는 성장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코딩 되시길 바라며 저는 줄레였습니다. 저는 달래였습니다. 저는 박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